안녕하세요. 네오텐입니다. 이지성 에이트 인공지능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가 근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딴 세상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특별히 당장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도 뭔가 뭐 좀 기능이 있고 뭐 말하면 되고 딱 알아듣고 뭐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그것 자체로 나에게 엄청난 이득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저도 한 두어 개 샀었는데 좀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책의 경우는 그래도 이거를 알아놓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현 인공지능의 주소에 대해서 안다 그래가지고 득이면 득이 됐지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공포 마케팅 뭔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그거 인공지능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계속 매달리다가 죽기 하루 전까지도 계속 매달렸다고 하죠. 이 책과 같이 읽으면 좋은 책으로는 생각하는 인문학, 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 내 아이를 위한 칼빛의 교육법, 리딩으로 리드하다, 나인, 그다음에 디지털 미니멀리즘, 나머지 또 몇 권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은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인데요. 세계 평균 한 명당 69대인데 우리나라는 한 명당 531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라.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나왔죠. 1장에 들어가시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 리처드 왓슨은 세계 3대 미래학자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책을 썼습니다. 비즈니스석 1등석 이용자는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 특등석 이용자는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 성찰을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이 중요합니다. 2018년에 싱귤레리티 대학교라는 게 세워졌는데요. 수업료가 3천만 원이고 교육 시간이 10주입니다. 첫 입학생으로 40명을 뽑았는데 12,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강의 시대는 끝났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진 게 강의입니다. 무크라고 해가지고 대학 강의들이 쫙 올라오죠. 인터넷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자퇴시킨 이유. 유명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는 있는데 엘리트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고 생각해서 다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사립학교 에드아스트라에 입학시켰습니다. 2차 흑선 일본의 교육혁명에 숨겨진 의도는 일본은 2013년에 공교육의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했습니다. 책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 평균 독서량은 60권입니다. 1년에 60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166위. 20년 전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겼다. 1997년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 최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딥블루가 이때 영향을 준 인물은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2011년에 왓슨은 그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슈퍼비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특히 슈퍼비전은 딥러닝, 혼자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아이비리그 수재들이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이유. 켄쇼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트레이더 월스트리트 거기서 트레이더 598명을 해고로 몰았어. 골드만삭스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월스트리트 회사들도 다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의 약 90%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왓슨이 의사로 요새 활약을 하죠. 하천대 길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했고, 이게 설문을 했는데 100명에게 설문을 한 게 있는데, 만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0명 모두 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리걸 테크. 인공지능이 변호사와 판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은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이고요. CEO라든가 인사 담당자, 공무원도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 계리사, 재무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IQ 165로 세계 최대의 발명가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세계 최고의 미래과학기술 예측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게놈 프로젝트 그거를 예측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이 두 가지입니다. 3장,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가 나오는데요. 1. 디지털을 차단하라. 여기서 같이 읽을 책이 칼 뉴포트의 디버크하고, 디버크는 아마 이동우 소장님이 추천해가지고 많이 아실 겁니다. 디버크를 쓴 사람은 칼 뉴포트인데, 디지털 미니멀리즘 이것도 썼는데,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버크에서 좀 더 완성된 버전이 디지털 미니멀리즘인데, 이게 디버크보다는 좀 쉽게 써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도 있고, 실리콘밸리 가정과 기업에는 IT 기기가 없다. 이 얘기는 아마 다른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막연하게 그걸 본 것 같아요. 유명 자녀들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유명 자녀들한테 어릴 때는 아예 IT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중1이나 특정 나이가 돼서야 사용하게 하는데,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제약을 해서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으로 대하라. 1. 인공지능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든다. 이 새로운 인공지능, IT 기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든다. 주말에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에 가라. 때론 자연 속으로 가라.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 감상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죠. 연극, 뮤지컬, 그리고 명상이나,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명상이나 상상하는 시간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할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정하라.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여기서 같이 읽을 책으로 미첼 레스닉의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몬테소리 마피아의 비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리처드 브랜슨 등이 다 수많은 중요 인물들이 몬테소리 스쿨 출신이라고 합니다. 몬테소리 교육 철학의 핵심은 자유, 몰입, 성취입니다. 미디어랩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생 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LLK라고 하는. 미디어랩의 소장 조이 이토가 쓴 나인이라는 책도 되게 괜찮다고 합니다. 200년 전에 칼 비테 교육법의 숨겨진 진실. 그러니까 이 칼 비테 교육법이 유치원의 아버지 프레벨과 또 마리아 몬테소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 비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칼 비테의 아들이 미수가 전응아로 태어났었는데, 아들에게 오늘날의 한국 교육과 다른 교육을 시켰고, 그 결과 그의 아들은 고작 9살에 유괴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10살에 라이프리츠 대학교에 입학했고, 13살에 기젠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6살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베를린 대학교 법대 교수가 되었고, 이후 유럽을 대표하는 천재로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교육의 성자라 불리는 페스탈로치의 강력한 권유로 칼 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유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버드대 레어 위너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 서고에서 칼 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의 아들 로버트 위너에게 그게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윌터 피츠와 로버트 위너에게 칼 비테 교육법이 전달이 됐고, 또 윌터 피츠는 폰 노이만에게 얘기가 돼서 에드박을 만들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알파고가 나오는 계기가 마련됐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에서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을 통해서 또 알파고,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오는데 칼 비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특히나 그 로버트 위너 같은 경우는 사이버네틱스를 창조했는데, 사이버네틱스가 컴퓨터,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등 IT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요. 다시 아이가 되라. 여기서 또 제 아이디 얘기가 돼. 아이가 되라는 게 자신 안에 그 네오테니를 깨우라는 겁니다. 네오테니가 젊음이 유전자거든요. 결국 진짜 어떤 책을 봐도 다 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한 번씩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3. 노행을 버려라. 그러니까 아이가 되라는 것에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도 있죠. 아티스트 웨이도 되게 좋은 책인데 그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도 뭐 아침에 무작정 막 그 써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이가 되는 것과 유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3. 노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그러니까 노행이라는 게 아는 것, 뭔가를 알아내는 지식을 보여요. 비잉이라는 거는 뭔가 된다는 거죠. 비잉, 영어로. 두잉은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는 게 뜨고 있는데요. 주입식 강의 형태의 수업보다 학습 효율이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하버드 교육혁명이 추구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게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천재 세베스찬 스런이 구글의 레리 페이지를 그렇게 내가 이런 천재는 보지 못했다고 레리 페이지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리 페이지는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라. 한 명 정해서 침실에 그의 사진을 걸어두어라. 매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라. 그의 책을 읽어라. 그가 자랐던 곳과 그의 작품이 있는 곳에 찾아가라. NLP 모델링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얘기가 바로 그걸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완전히 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성공학 책에도 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당신도 천재를 추구하라. 4.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여기 더그 디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MRI를 개발한 사람인데, 한때 병원에 갔다가 자기가 개발한 병원에 우쭐해서 갔다가 애들이 MRI 검사기 두려워서 잘 못 들어가고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MRI 검사기를 우주선, 해적선 모양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람, 스탠퍼드대의 D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D스쿨의 핵심은 디자인 싱킹, 즉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 5단계가 있는데 1. 공감, 2. 문제를 새롭게 정의, 3.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내기, 4. 시제품 만들기, 5. 시험하고 검증.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톰 켈리와 데이비드 켈리 같이 쓴 그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있죠. 이 책에도 거기 소개가 되는데 추천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라. 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무기, 철학하라. 그래서 에드 아스트라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드 아스트라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살이 바뀌었는데, 에드 아스트라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5자녀를 포함 31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7살부터 14살까지고 평균 나이는 10살이다. 실리콘밸리 IT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맞춰 매년 교육과정을 새로 만든다. 학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팀이 존재한다. 성적 평가는 없다. 숙제도 거의 없다. 모든 교육 활동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곧 당면할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철학적 대화와 토론으로 도출해내는 게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가 정신, 리더십, 수학, 과학, 공학, 인공지능, 로봇 등을 배운다. 교내에서 아스트라라고 하는 가상통화를 사용한다.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체육, 음악, 외국어는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드 아스트라가 이게 추구하는 게 철학하는 인간. 이 철학이라는 말도 단순한 의미의 철학이 아니고 좀 실용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다 높은 의미의 상위의 의미의 철학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 이름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라 라는 책도 있습니다. 6장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일본이 도입한 바칼로레아는 철학과 문학이 필수입니다. 문학 공부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장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교육 과정은 문화인류학적 여행 그 자체입니다. 교육 방식은 아까 소개한 플립 러닝으로 토론식, 일생에 한 번은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해보라.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문화인류학적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8장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봉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감과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에 봉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중 최상위가 기부, 봉사, 인권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나름대로 인공지능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에 있는 사람보다 이지성 작가님이 또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작가다 보니까 인문학적 통찰과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더해져가지고 이공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쓴 책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색다르고 괜찮았습니다. 이분이 쓴 생각하는 인문학, 칼비테 교육법 이런 책도 다 나중에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